313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 가부터 다는 같은 종류의 양파세포를 각각 농도가 다른 용액 A, C 중 하나에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용액의 용질 농도는, 자, 우리 용어가 나왔는데 용액은 용질과 용매로 이루어져 있죠, 맞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소금물의 경우 소금이라는 용질이 물이라는 용매에 녹아 있는 거겠지, 그지? 오케이. 농도는 A, B, C 순이래요. 그러니까 C의 농도가 가장 높다, A의 농도는 가장 낮다라는 말이에요. B는 양파세포 안과 용질의 농도가 같은 용액이다. 이렇게 조건을 준 것 자체가 B는 아무 조작을 안 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지금 가나 다를 보면 가는 뭐 보통 세포 같아. 다는 많이 빵빵하죠. 가에 비해서. 마치 물을 안에 많이 넣은 것처럼 빵빵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나를 보면 이렇게 세포벽과 세포질이, 그러니까 세포막이 이렇게 분리가 된 거 보이죠. 여기 안에 차 있는 물질은 세포질이고 여기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된 이 빈 공간이 보이죠. 오케이. 그러면 나의 경우에는 가에 비해서 세포 안에 물이 더 적은 거고 다는 가에 비해서 세포 안에 물의 양이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가 같은 경우는 A, B, C 중에 B에 담근 세포이고 나 같은 경우는 세포 밖에서,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보다 적기 때문에 얘가 쪼그라드는 거겠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겠지. 그래서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많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이 세포를 고장액, 그러니까 세포 안보다 더 농도가 높은 용액에 담궈졌을 때 농도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밖에 있는 용액은 물이 더 많아지니까 농도가 낮아질 테고 세포 안에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오케이, 지금 말한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돌려서 들어보고 하길 바래요. 그래서 결국 나는 농도가 가장 높은 용액 C에 담근 양파세포이고 자동으로 다는 A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농도를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고장액, 저장액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 고장액, 얘는 저장액.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용액, 농도가 낮은 용액, 낮을 저자, 높을 고자지. 그리고 B는 등장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농도가 같은, 어디랑? 세포 안이랑 농도가 같은 용액. 이렇게.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가는 용액 C에 넣은 양파세포를 관찰한 모습이 틀렸죠. 가 다중 세포질의 부피가 가장 작은 것은 나이다. 한눈에 보기도 제일 작은 거 보이지? 오케이. 맞죠? 자, 그 다음에 다에서는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 아니지. 많이 일어나죠? 오케이. 다에서는 위에 그린 것과 반대로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얘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거지.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당연히 틀린 말이죠. 자, 하지만 이거를 가로 바꾸면 어떨까? 가로 바꾼다면 맞을까요? 얘는 등장액이랑 똑같잖아. 보세요. 여기 세포 안과 세포 밖의 농도가 똑같대. 그럼 농도 평형에 맞춰졌으니까 더 이상 물은 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 물들은 계속 이동해요.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밖으로 나오기도 해. 하지만 이렇게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다를 경우에 일방적으로 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세포 밖의 농도가 더 낮을 경우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아서라고 내가 표현했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오케이. 반대의 경우에
세포 밖의 농도가 더 높을 경우에도 세포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라고 표현했지, 물이 빠져나가기만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안 했죠. 그래서 등장액에서도 마찬가지야. 물이 들어오거나 빠져나오거나 항상 두 방향으로 일어나요. 물의 교환은 일어나는데 들어오는 양 그리고 나가는 양이 같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물이 아예 이동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래서 가로 고치더라도 이건 틀린 말이 되겠어요. 오케이. 물의 이동은 항상 일어난다. 하지만 안이나 밖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랑 다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374번 문제 풀이 시작합시다. 그림 가부터 다는 사람의 적혈구를 식염수라는 거는 우리 세포의 농도와 같이 맞춰준 거죠. 맞죠? 만약에 눈에 넣는 안약 같은 걸 생각해봐. 만약에 안약의 농도가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약의 농도가 너무 낮을 경우 안약이 눈을 구성하는 세포로 다 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세포가 빵빵해질 테고, 그럼 안 되겠지. 그럼 안약의 농도가 너무 높을 경우, 그러면 눈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오겠지. 오케이. 그럼 안 되겠죠, 또. 그래서 안약 같은 경우나 이런 식염수 같은 경우는 세포 안의 농도와 딱 맞게 설정된 물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용액 A와 B에 각각 넣은 적혈구의 모양을 변화를 관찰해 나타낸 것이래요. 용액 A와 B는 각각 0.62, 1.4 소금물, 1.4% 소금물이래. 여기서 이 숫자, 정확한 숫자는 지금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뭐가 큰지 작은지만 알면 돼. 맞지? 당연히 생리 식염수에 넣은 사람의 적혈구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안과 밖의 농도가 같기 때문에 적혈구 밖으로 빠져나오고 적혈구 안으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야. 물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금방 373번 디귿을 풀이할 때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근데 A에 넣은 용액을 보니까 A 용액에 넣은 적혈구를 보니까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고 B는 반대로 쭈그러들었어요. 부풀어 올랐다는 말은 용액에서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더 많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이고, B에서 쭈그러드는 거는 용액 밖으로, 그러니까 용액 밖으로래, 여기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지. 그렇다면 세포 안, 세포 밖, 우리가 세포의 농도를 모르더라도 당연히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 용액 B가 A보다 농도가 높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1.4%짜리는 용액 B일 거고 A는 자동으로 0.62%가 되겠죠. 오케이. 용액 A는 0.62% 소금물이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오케이. 용액 B는 생리식염수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다. 생리식염수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다는 말은 농도가 낮다는 말이지. 오케이. 농도가 낮나요? 농도가 높게 되겠지. 이게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이 생리식염수는 A와 B 사이의 농도일 거야.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는 1.4%, 0.62% 이상, 1.4% 이하 이 사이다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틀렸고, 나에서 적혈구 모양의 변화는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 나 봅시다. 나의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아야 부풀어 오르겠지. 오케이.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